이 영화를 재방송이나 이 전 영화를 집에서 먼저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너무 좋은 영화도 있고 손석구님이 아카데미 학생들의 그 단편 영화에 출연하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름 있으신 분인데 이런 영화를 선뜻 출연해 주시는구나. 좀 성품도 반했고요. 그걸 말했다고. 네, 재방송 보고 너무 반했어요. 아까 저한테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보자마자 재방송에 대한 극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재방송에 대해서 좀 인사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작가님은 약간 얼어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작가님이 인터뷰를 진짜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사실 나오신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오늘 게스트로 온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전하는 심정으로 왔고요.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어버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손석구님이 출연하신 영화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단편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게 됐고 손석구님이 연출한 영화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홀딱 반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도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나의 손석구일지? 네. 네, 우선 제가 그 손석구 배우님을 처음 원작에서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역할을 손석구 배우님이 맡으셨는데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한 조금 지나서 멜로가 재즈를 봤는데 특별 출연으로 나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배우님들보다 좀 더 뭔가 눈에 많이 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살짝 이렇게 쏙 빠졌어요. 빠졌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배우님들 필모를 좀 다 찾아보는데 지금 제가 선정한 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작품들이 뭔가 처음 초기작이라고 해도 초기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신기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다가 해방일지에 완전 이제 탑을 찍으셨잖아요. 미친 구씨의 매력? 그래서 이제 쌓여있다가 이제 해방일지에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작가님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구씨를 쓰셨을 텐데 구씨를 쓸 때 이제 작가님이 상상한 구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우를 통과하면 그 구씨는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을 텐데 그게 어떻게 달랐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글을 쓸 때 어떤 구씨를 상상했었지를 다 까먹어버렸던 게 뭐냐면 보는 와중에 그냥 구씨한테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뚫고 나서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그림이었는지가 아예 백지처럼 사라졌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되게 뭔가 작가로서 더 굉장히 다른 느낌인가요? 어떤 약간 그러니까 저의 글의 경지를 배우가 뚫고 나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대개는 그거를 못 넘어서 아니면 거기 내가 원했던 선에 안 와서 뭔가 결이 부족하다 아니면 뭔가 톤이 부족하다 이래서 살짝 다른 톤이거나 약간 어긋나는 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의 연기는 그냥 자기 거 한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가님 굉장히 구씨가 완전히 화제가 되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어쨌든 나의 방일지에 작가님이 쓰신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구씨 캐릭터 때문에 오신 건데 약간 작가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물론 이제 구씨 말고도 이전에 나의 아저씨의 캐릭터들 노회영의 캐릭터들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캐릭터들이 어떻게 작가님 쓰시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캐릭터들 보면 좀 자식 같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약간?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관객 시청자분들이 구씨한테 열광하는 거는 선뜻 100% 이해가 안 갔던 게 멜로적인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기도 멜로적으로 하지 않았고 맞아. 되게 그냥 야생마 가고
항상 긴장의 날이 서 있고 거친 사람이라 저런 남자를 그러니까 긴장감은 있지 이 사람이 멜로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확 좋아할 만한 캐릭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너무 딱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요새 그 한동안 남자 캐릭터 인기 있었던 게 무해한 남자가 몇 년 동안 인기였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손석구 배우는 약간 좀 뭐랄까 와일드하기도 하고 약간 나 이런 남자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저지르는 식의 캐릭터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캐릭터에 사람들이 이제 매료되는 게 좀 재밌기도 했고 그게 이 배우가 가진 약간 클래식적인 매력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딱 맞닿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이런 약간 남들이 좀 안 보여주는 그런 비어있는 캐릭터를 손석구 배우님 채워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오늘 영화를 4편을 봤는데 배우로서의 손석구 단편에서 봤을 때 일단 프로그램님 먼저 일단 감독으로서의 손석구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배우로서의 손석구 단편 3편을 봤는데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뭐 드라마든 이 단편 영화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물들을 다 손석구화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이 보는데 이 배우님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캐릭터에 나를 넣거나 아니면 나 이 캐릭터가 있지만 그걸 나처럼 소화를 시켜서 이게 마치 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손석구 배우님은 지금 본 새 작품도 그렇고 원작품이 원래 당연히 작가님들이 원하시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건 손석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좀 재능이시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수 쳐주세요. 네. 그게 약간 배우의 인장 같은데 개인적으로 손석구 배우가 이 호흡법이 약간 독특한 호흡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엇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또 생김새도 제가 보기엔 약간 쌍꺼풀 없는 약간 옆으로 찢어진 눈이시잖아요. 근데도 크고 또 약간 입꼬리 끝이 올라가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요거에서 조금 바뀔 때마다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처럼 섹시미가 나왔다가 소년미가 나왔다가 이게 약간 그 배우의 매력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저 배우 뭐지? 또 이게 저 배우의 인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결혼식 단편이었나요? 결혼식이요. 네. 보면서 또 손석구가 표정으로 또 끌림을 한다 뭐 이랬던 게 뭐냐면 반가워하는데 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찡긋하면서 반가워하는데 그러니까 배우가 되게 매력적일 때 뭐냐면 몰랐던 하고 또 나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말 순간의 감정을 확 들어가네. 뭐 이런 얼굴을 볼 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하니까 그 표정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쑥 또 들어가면서 여전히 있구나. 안 보여줬던 얼굴이 여전히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래서 그 단편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멋진 배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극찬이 쏟아지는 손석구 배우님한테 진짜 귀가 뚫었겠어요 지금. 저는 결혼식 얘기해서 그런데 전 이번에 이거 토크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결혼식을 안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는데 나 봤었네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YG에서 만들었던 단편인데 그때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시사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갔던 이유는 재방송을 만든 감독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봉준호 감독님 아드님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아드님은 어떻게 영화를 만드실까 너무 궁금해서 갔고 그때 마침 이제 거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손호준 배우가 이제 응사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손석구라는 배우를 몰랐는데 그 영화 보면서 저 배우 뭐지? 라는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나의 해방일지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때 봤던 그 배우가 그 사람이지 이번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우리가 모르게 손석구 배우를 어딘가에서 봤고 마음에 담아 있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한 번에 폭발한 게 아닐까. 이 배우가 그냥 뜬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게 분명 나처럼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결혼식을 보면서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래머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60일 생존 걸로 이제 손석구 배우를 알았다고 했고, 작가님은 처음으로 이제 손석구 배우라는 존재를 안 게 어떤 작품이었었나요? 아, 좀 기억이 안 좋은데요. 마더. 마더, 정말 환경이었던 마더. 네. 이게 처음에 저는 감독님이 나이해발즈 감독님께서 부시는 대한민국에서 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냐 했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석구라고 했더니 마더? 강하셨군요, 그 인상이.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멜로와 재즈를 다 챙겨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왜 부시라고 했는지 알겠다라는 이 느낌이 있었어요. 감독님은 진짜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 부시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지 들으신 게 있나요? 감독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진? 네. 그 캐스팅에는 사실 저는 많이 관여하지 않고 감독님이 이 사람 어때요? 그럼 좋아요.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감독님이 강하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어야 돼라고 할 때는 나중에 겪어보면 방송을 보면 이 사람이었어야 되는구나 싶은 게 작가보다 감독님들이 훨씬 배우의 얼굴을 잘 알고 이 싱크로율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보기만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게 뽑아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적극 추천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맞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뜸 이거는 손석구에는 없어 라고 하길래 맞나 보다 했는데 방송 보고 맞구나.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선뜻 좋다고 해주시는 작가님도 이제 같이 뭔가 함께 큰 뜻으로 이뤄가지고 나 해방일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소녀신청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이 자리에 소녀신청 만든 김석원 감독님이 와 계세요.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녀심청 감독한 김석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녀심청을 보면서 성견지명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이제 강의상으로도 나오고 마더의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그걸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 캐릭터의 나쁜 점을 찢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캐스팅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좀 말씀해 주세요. 손석구 배우님 캐스팅은 원래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만든 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원래 전에 심청 역할로 최희서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좀 달랐는데 최희서 배우님이 녹음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녹음한 걸로 작업하다가 한번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야 돼서 이제 그때는 원래는 되게 사이드 빌런이었던 그 의사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의사 역할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냐 최희서 배우님께 여쭤봤는데 친구가 도와줄 것이다. 딱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녹음하고 왜인지 제가 최희서 배우님은 정말 우리 손석구 배우님이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단편 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을 이끌었다고 했는데 이 작품 역시 이제 최희서 배우님이 중심이 있었네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작업하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녹음할 때 기억이 나는 게 대본이 있고 영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영상 보고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바꿔서 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바꾸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느낌 거기서 콧노래 하고 막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애니메이션 특성이 좀 그런 거 하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확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되게 딱딱한 문어체로 그냥 악당 상상해서 사실은 그런 악당 본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 인생에서 만나면 큰일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돼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끝나서 또 최희서 배우님 모셔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최사람 봐요 하고. 그래서 너무 배우는 저도 배우를 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캐릭터 소녀심청의 캐릭터가 손석구화 될 수밖에 없었네요. 많은 것들을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용인해준 감독님도 뭔가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네. 하신 것도 감사했고, 네. 네. 믿음이 있었죠. 네. 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배우님이 해석하시는 게 무조건 더 리얼할 것이다. 이 작품 만든 게 몇 년도였죠? 잠깐만요. 저게 2019년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작업했는데 최희서 배우님 뭐 2015년에 녹음하고 네. 뭐 제작비 부족해서 뭐 한 반으로 줄이고 하다가 결국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손석구 배우님의 활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오늘 작품 보면서도 좀 어떠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제 또 약간 팬이 됐고, 네, 그리고 너무 신기했고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그 어떤 진짜 다양한 면모들이 나오는 거에 되게 감탄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 극장에서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된 게 또 배우님 덕분이니까 네, 여러모로 배우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여기가 나와주셔서 너무 오셨다고 해서 꼭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같이 계세요. 감사하고요. 성함 때문에 봤는데요. 제가 손석구 배우님한테 오해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분이 어려서 유학 가서 외국 생활을 하고 부유한 집에서 아주 잘 컸기 때문에 이 중하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서민의 생활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헉소리가 나오는 게 0.001초도 그런 정서를 포착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쩍쩍 들러붙게끔 실제처럼 들러붙게끔 그 이모의 말투며 그 대사 한 음절이며 이 배우도 보면서 너무 좋다. 연출가로서 너무 좋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다가 점점점 사실 뭐가 궁금해졌냐면 그 작가니까요. 이 글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 내가 저보고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 이거 작가는 누구지?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작가를 검색했는데 손석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감동만 하는 줄 알고 감동만 봤는데. 하는 줄 알고 봤었거든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설렜던 게 뭐냐면 감독 손석구가 너무 기대되고요. 앞으로요? 네. 작가 손석구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데뷔 감독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지금 오랫동안 쏟아내셔가지고 들으시면 진짜 바로 감독 연출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제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네. 네, 저 아내도 같이 와 있는 그래서 보면서 그 진짜 약간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 좋은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포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씬마다 다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관찰력도 정말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한테 어떤 그 연기를 끌어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해도가 더 높으셔서 이제 배우 출신이라 그러신지 굉장히 그 배우분들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좋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촌 오빠 같은 사람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뭔가 우리 사촌 오빠 저랬던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듯한. 네, 그래서 물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다 배역을 맡아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작은 세심함 같은 거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메인 인물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그 메인 인물이 이제 막 되게 투덜투덜 되잖아요. 근데 그 투덜투덜 되는 것도 분명히 뭐 연기하면서 해석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튼 기본 작품에도 그게 드러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혀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이 생기신 분이 주변에 정말 제 사촌 오빠나 제 친구 같은 사람의 인물을 어떻게 대사 하나하나까지 이미 들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냈을까
저는 일단 그게 너무 좀 놀랬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렇게 뭐 배우를 하신다고 해서 감독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 왓챠에서 언프레임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4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모르니까 뭐 감독으로서의 손석구님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봤었는데 와 이것도 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존경하게 되었어요. 좀 많이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보면서 초반에 소품 같은 거 보면은 영화에 뭐 이런 거 나오고 아 저 딱 손석구 배우님 것 같다라는 느낌의 소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 듣기로는 그 예전에 본인도 108배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캐릭터한테 이렇게 시켰다고 들었어요. 하고 이거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작품을 쓸 때 뭘 쓸까 하다가 30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뚫고 나가고 싶은데 막혀 있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 역시 뭔가 굉장히 자괴감도 있고 좀 자존심도 좀 낮춰져 있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좀 더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작가들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다들 좀 다를 것 같아요. 손석구 배우님은 일단 첫 작품은 본인이 30대에 있었던 뭐 본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을 좀 쓰셨고 작가님은 그 많은 좋은 작품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디서 좀 출발을 좀 하시나요? 네네. 제가 이거는 어떤 그 대본집 낼 때 그 서면 인터뷰할 때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대개는 제 안에 어떤 갈증이 있다 싶으면 그 갈증을 푸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보통 하나의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보통 한 존재니까 인간에서 나의 갈증은 대중의 갈증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갈증이 뭐가 있는지 내 안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 해방일지 하기 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인생이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꽂혔었어요. 그때 아 진짜 해방되고 싶다. 근데 무엇에서 해방돼야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을 가진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몇 분에게 좀 돌려볼까 해요. 네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신 거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원래 첫 질문이 좀 다들 뻘쭘해 하긴 해요. 한 명 터지면 그 다음부터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먼저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마이크가 갈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뭐 손석구 배우님을 안 거는 이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이제 입덕을 한 케이스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작가님도 해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어딘가로부터라도 해방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떨리는데 그 미정 엄마가 그 죽게 되는 그 씬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연배가 작가님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 혼자 여행을 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뭔가 좀 뚫고 나가고 싶고 그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고 거기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어요. 뭔가 작가님에게 쓴 러브레터 같은 말씀을 지금 네,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는 해방에 계속 IH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을 제가 알게 된 게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제 카카오 프로필에 아직 그 장면을 찍은 게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안에 대사들이 보면 손석구 배우 구씨가 했던 얘기도 여기서 좀 탈피하고 싶고 너무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 이민기 배우님도 탈피하고 싶어 했고, 거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탈피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본집이 언제 나올지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대본집.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아저씨 대본집은 나왔는데 나의 해방일지 대본집은 과연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대본집은요, 사실은 올해 가기 전에 내려고 했는데요. 그 일이, 작업이 늦어져서요, 내년 초 아니면 그러니까 연말에 걸쳐서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나오기로는 나온 걸로 합니다. 그 앞에 하신 질문, 그, 탈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방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포스터도 4명이 나왔듯이 각자 그 4명이 3남매와 플러스 구씨가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짓고 한 발 나가는 그것이 글의 주제 아니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을 치고 나서 다시 드라마 장면들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 나는 게 추앙인데 내가 뭔가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잖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근데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데 나도 추앙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추앙에 꽂혀서 어쩌다 추앙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그걸 쓰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앙. 올해의 단어는 단연 추앙이죠. 추앙. 네, 추앙.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를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왜 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추앙이다 라고 그랬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올해 모든 것들은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는 16부작이라서 이게 짧은 시간에 후룩 쓴 게 아니고 3년 뭐 이렇게 걸쳐서 쭉쭉 쓰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저는 이거를 남녀의 멜로로 많은 시청자분들은 보겠지만 남녀가 갈 수 있는 관계의 한계 지점 좀 넘어가 보자.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고 다시는 파트너를 바꾸지 않을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관계가 있었으면 그 관계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갈증을 뭐 어떤 단어로 채울 수 있지? 그러다가 추앙이 맞다. 왜냐하면 서로 응원하는 관계, 발전적으로 도듬하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또 사랑이라는 그 정확한 의미 부여가 힘든 많이 좀 희석되고 오염돼서 그런 단어를 쓰느니 이 둘의 성질에 맞게 추앙이라는 단어로 가자라고 아마도 그런 계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정말 추앙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단어지? 근데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됐잖아요. 이게 뭐 정말 전 단언컨대 올해의 단어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호응을 보내고 그런 걸 볼 때는 작가로서 느낌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떠셨어요? 추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 나 추앙해 널 추앙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사실 저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에 관계 반이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다 막 이래갖고 좀 약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유입이 좀 더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 유입됐다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의미의 한계랄까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같이 봤구나. 그래서 다른 단어를 원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사랑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하나 더 추가해서 조건부가 아니고 절대적 응원과 지지, 이걸로 우리 보자 라는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가님 정말 추앙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청담동 살아요부터 팬이었는데 저는 그때 한창 힘들 고3이어서 제가 이제 시트콤도 좋아하고 저 개인적으로 작가의 꿈이 있어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는데 작가님 이거 부산 오기 전에 나의 아저씨 대본집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데 요번에 한국방송작가협회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아저씨나 뭐 글을 쓸 때 잘 나오지 않으면 욕심내지 말자, 사랑에게 집중하자 이런 자음을 쓰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글을 쓰실 때 잘 안 써지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원동력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실 예비 작가분들에게 혹시 다 응원의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글 쓰는 원동력. 네, 이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통장에 돈이 있고 치면 토해내지 않으려고 밤을 새요. 그게 정말 1순위예요.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글을 쓰려고 마음이 막 분주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받으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망해도 좋으니 겁내지 말고 일단 돈을 주시면 그걸 받고 일단 쓰고 고를 해가야 돼요. 예. 네, 그게 1순위였던 것 같고, 근데 작가로서 가는 방법이 그게 1순위라면 실제로 내가 글을 쓸 때는 작가마다 달라요. 원동력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여전히 저는 2개의 원동력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약간 어떻게든 날 증명해 보이려는 그게 상당히 괴로워요. 근데 이걸 못 버려요 잘. 그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봐봐 내가 이 등장인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당신들한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봐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자기에 빠져서 나를 구현하려고 막 그러다 아니야. 그러다 이렇게 마음이 이 배우분들한테 가거나 스태프한테 가거나 이렇게 두 경우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증명 때문에 그게 되게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괴로움을 덜 하려면 인물을 사랑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분들도 사랑하고 이러면 쓰는데 조금 더 스트레스는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꿀팁을 잠시 을 어떻게 좀 사용해서 쓰고 싶으신지 같이 궁금했어요. 제가 제일 좋은 경험으로 네. 만나 뵙게 된 거는 악랄한 네. 확단으로 만나 뵙게 됐으니까요.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네. 이거를 실사로 하는 것도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마더가 또 네. 잘해서 네. 네. 질문 마지막 하나.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연장을 해서 이 작가님께서 이제 너무 저희는 이제 나의 시리즈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아저씨와 이제 해방일지 혹시 자기 결정이 됐다면 또 나의 땡땡땡 시리즈일까요? 그다음에 이제 소속 배우님이 너무 이제 핫해지셨잖아요. 저희 그래서 몸값이 너무 올라가서
원하실까요? 아니 원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시 손석구님이 나는 아무리 작게 주더라도 그 우리 박혜영 작가님께서 나로 말한다면 나갈 수 있어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또 손석구님을 캐스팅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히 손석구 배우님은 탑 배우이시니까 해주시면 땡큐.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다음 작품은 아직 그러니까 뭉게구름 속에 뭘 써야 될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많아서요. 작가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시리즈는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이 대답도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뭉게구름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이 진짜 좋은 뭔가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인사 말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이렇게 인사. 덕분에 또 이제 그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계속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손석구 배우님하고 작업한 것들 보면서 영감과 에너지도 많이 얻었고 저도 창작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실 감독님 오시는 게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와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소녀신청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작품 계속 만나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와주셔서 너무 힘든 자리셨을 텐데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물론 배우님이 안 오셔서 저도 많이 슬프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크라우드 티켓팅 하실 때 예매를 하셔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는 목표가 GV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이게 토크도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같은 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같은 팬으로서 만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나의 석구일지 덕분에 너무 멋진 영화를 보고 그래 이 맛에 내가 영화 좋아했지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은 영화도 보고 또 소녀시청 감독님을 뵙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